고 운거산 강서성에 있어요. 여산이 유명한 여산이 강서성이잖아요. 강서성이 있습니다. 강서성은 강소성의 약간 그 왼쪽이라 저쪽이죠. 서쪽에 이렇게 서남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. 강서성도 불교가 대단히 사찰도 많고 불교가 발달했던 곳이에요. 그래서 뭐 여러 곳 계시다가 여산 대림사라는 곳에 계실 때 있어요. 근데 뭐 이곳에 또 오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여러 곳에 계셨어요. 54년 3년이니까 53년이니까 앞서 아까 내가 스님하고 만났던 데 53년이었죠. 53년이 52년 때쯤이었죠. 여기 앞서 여기 보면 52년이네요. 52년 이듬해 해에 여산에 계셨는데 여산입니다. 여산은 뭐 가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신 분들 있을 거고 유명하잖아요. 특히 그 위진 남북 시대 때 남조 있잖아요. 남조 불교의 대표적인 유명한 그 해원 스님 이 여산에 오래 계셨거든요. 오래 계셨어요. 그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뭐 산이라고 할 때도 여산입니다.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서원이나 유학자들도 그 근처에 많이 생활했어요. 여산하면 대표적인 것입니다. 여산 대림사 주석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진연사 스님들이 방문하셨어요. 해가지고 좀 모시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옆에 있던 시자들은 아니 지금 110세가 넘으셨다고 어딜 또 모셔가냐고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뭐 이거 부탁하고 저거 부탁할 건데 아니 좀 뭐 제가 시자라도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하지 않냐고 그동안도 힘든데 무슨 또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게 또 공백한 데인데 뭐 그냥 황량한 곳이었거든요. 황량한 곳인데 그게 모셔가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이라고 했겠죠.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그 길로 일어났어요. 바로 그냥 가가지고 가방 싸고 이렇게 했대요. 그래서 같이 가셨어요. 그래서 응모자 진여 스님이 방문하고 와서 스님 오시면 스님 계시기만 해도 뭔가 불사가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모셨어요. 그래서 진여사를 모십니다. 근데 고대 그 당시는 이제 전쟁이나 그래서 되게 진여사가 황폐했지만은 예전에는 진여사가 엄청난 곳이에요. 사실은 남송대 특히 송대의 남송대 원어극근 벽암록이라는 책 있잖아요. 원어극근 대종고의 서장 있죠. 이분이 대종고대의 간화선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. 이 간화선 우리가 원어극근의 벽암록에서 화두를 끄집어 옵니다. 벽암록 서장 원어극근 대종고 이 라인에서 남종선 그러니까 화두선이 확립이 돼요. 이분이 주지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진여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간화선의 고향 같은 곳이 이곳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단히 황폐해서 빈벽한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전쟁 기간에 파괴하고 중수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56년 뭐 마지막 돌아가시 시점까지 중수를 했어요. 다니고 시주하고 그 당시에 지금 56년이면 공산주의 시작했을 때예요. 그 시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근데 또 이렇게 와서 하고 또 뭐 관료 공단 당에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서 조금 기본적으로 56년도에 모양 갖췄죠. 물론 이후에 문화대혁명 기간에 또 파괴가 됩니다. 파괴가 되고 뭐 이후에는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이 근래에 80년 이후에 이제 다시 중사가 되고 나는 거예요. 58년도에 대학신운동이 발발합니다. 그 유명한 대학신운동. 그 대학신운동과 문화혁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. 그래서 대학신운동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사실. 농사 지을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거 만든다고 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. 동네에서 그때 중국 공산당이 서방 자본주의나 소련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소련하고도 경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쪽 수출을 안 하니까 자기 안에서 철강성 이렇게 제철을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보통은 포항제철 같이 엄청난 재련소에서 철을 만들어내잖아요. 녹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그 고질의 쇠가 나오는데 동네마다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로를 만들어요.
그리고 동네에 있는 쇠부지 같은 거 다 녹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똑똑똑 해가지고 그건 쓰지도 못하는 철이에요. 해봤자 뭐 홈이 만드는 이 철이야. 그걸 양을 많이 해본들 아무도 짜게 쓸모없는데 그리고 나서 와 우리가 얼마큼 했다고 아무도 쓸모없는.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. 그걸 참새잡으로 따지고. 근데 농사를 못 지었어요. 그래 먹을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아사자가 수만 명이 나왔어요. 그 당시에. 근데 절은 운영이 되겠습니까? 절이 운영 안 되는 거예요. 절에 있는 스님들 먹을 게 없어요. 그래서 절에 있는 스님들도 불상 같은 거 끄집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. 녹이려고. 네, 그런 상태였어요. 근데 그 문화된 경우에는 더 이렇게 하고 이 시기에 입적을 하시게 돼요. 그리고 이때 막 그때도 앞에다 대자 붙여가지고 절에다가 절 바깥에 대자 붙여가지고 스님 야 물러가라 이 귀신은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대자 붙여놓고 120세 살았으니까 이제 귀신 아니냐고 물러가고 스님들이 어디냐 장자들이 가서 아니 무슨 소리야 따져야 된다고 저게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이 대학생 기간에 입적을 하게 됩니다. 지금 진야선사의 모습이고요.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불사를 하는 이런 거예요. 여기 보면 이제 저기 허운 기념당 당이라고 돼 있죠. 기념당 이렇게. 뭐 이게 크게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흠스님을 기억하는 게 이거죠. 뭐 엄청나게 뭐가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기억하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흠스님을 뭐 기억하려고 하면 이제 이곳에 가게 되는 거죠. 1959년 이렇게 그래도 막 안녕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축수를 하게 이렇게 그때 이제 불력에서 그나마 120세가 되니까 이제 스님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가지 말라고 내가 뭐 이렇게 네가 뭐 대단한 거냐고 하면서 어미가 재난 당한 날에 내 자신의 슬픔을 어찌하지 못하면서 이게 본인의 태어난 날과 그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같은 날이다. 사실은. 그러니까 어머니 그 제산 날이기도 하고 자기 태어난 생일이기도 하는 거죠. 겹친 거죠. 그래서 이걸 축하해 버리면 어머니 제산 날을 축하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어머니 죽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생과 사가 있는데 이 생을 축하해 버리면 이 죽음이 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미가 재난 당한 날에 내 자신의 슬픔을 어찌하지 못하면 그 살자고 그 삶이 축하하고자 그 살자고 축하나 기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겹쳐 있는 그 날인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생사가 겹쳐 있는데 이 보험스님은 이걸 120년 동안 이 겹친 삶을 살고 있었죠. 봄부터 병생을 하고 미염으로 유명하고 힘들게 여름을 겨우 보냈죠. 그러니까 뭐 한 평짜리 방 이런 데서 겨우 이렇게 한 거예요.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 거죠. 뭐 시자들인들 뵐 수 있겠습니까? 요즘 같으면 병원을 받겠지만 병원 간다고 뵐 수는 없었겠죠. 10월 제자들에게 개성의 사막을 닦고 탐진참도 끊으나 유언하고 입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대불교의 상징이죠. 근대불교 상징 같은 그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고성이었습니다. 이름이 높은 게 아니고 고성 주인이 120세로 일찍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이후로는 뒤에 문역 터지고 하면서 중국불교는 거의 고성이 없는 시대로 쭉 십수년을 쭉 지나게 갑니다. 지금도 이제 허운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고성이 출현하지는 않고 있죠. 또 전통적인 불교의 마지막 고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뭐 이야기